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에 인권이 사망의 날이다,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인권위 직원들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를 통과시킨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다,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였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송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이 가결되자 인권위를 점거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리에서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증거 조사를 하고 검찰과 법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내용입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을 비롯해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위원이 찬성한 데다 안건을 철회했던 강정혜 위원이 돌아서고 안창호 위원장까지 찬성해 11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입은 인권 침해를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안건도 같이 상정됐지만 표결도 없이 기각됐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국민 앞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저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권고안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수사 중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하여 나아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오늘은 인권위원회 사망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고안 가결을 주도한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난데없이 인종 청소범으로 악명 높은 외국 독재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아니라 이번 결정이 인권위 설립 취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얼치도 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인종청소범 밀로세비치는 인권이 없나요? 헌법학자들도 탄핵 심판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약자가 아닌 권력의 담당자라고 지적하면서 타당성이 없는 정치 편향적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는 데 진심인 국가인권위회,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또 인권위 직원들 또 시민사회단체가 거세지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가위원회, 인권위원회 이 위원장이 이 안창호죠. 예, 안창호하고 6명이 결국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공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야 6당은 116명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의 폭력을 행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이거는 비호한 것이다 비난을 했죠. 또한 의원들은 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공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재판 중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권고안이 상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은 것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재판이 기관의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개인의 인권에 관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책임을 묻는 거고 개인의 인권에 관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인권위가 탄핵 심판과 재판에 개입하는 안건을 논의한 것은 기관의 역할을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국가인권위는 최근에 노골적인 윤석열 방탄 행위로 야당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죠. 심지어 김용원 상임위원의 경우 최근 SNS에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정호 노조위원장, 국가인권위 노조위원장과 직원들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공고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규탄을 호소를 하고 가결된 뒤에 오히려 직원들이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난 1월 6일 날 1월 달이죠. 일본군 위안부 수요 시위를 방해한 극우단체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려 공분을 일으키겠죠. 이 결정을 한 것도 역시 김용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3인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 직원들도 첫 참담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보다 앞서 11일 날 전국 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장은 인권위 지부는 일부 위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인권위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국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인권위의 헌정 부정과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용구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힘인권위원회, 윤석열 인권위원회 여기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딸랑이들이에요. 윤석열이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이 김용원이 주도를 하고 있죠. 정말 미친 작자들입니다. 이 김용원, 자, 이런 놈들이 또 심지어는 나치의 이런 히틀러라든가 또 인종 청소를 한 범죄자가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인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인권.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판은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범죄를 행한 거는 맞다. 범죄를 행한 사실은 맞다. 내란 수괴다.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고 나서 그러나 범죄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면 또 몰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범죄자에게서 범죄자도 개인이니까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전두환 때도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전두환 때도 약자다. 전두환이 약자고 법원과 야당이 강자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마치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 전두환과 윤석열이가 피해자고 오히려 약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전두환과 윤석열이는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한 검찰, 경찰, 군대, 또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것을 거의 장악한 이 권력자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불법적인 내란을 일으킨 엄청난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윤석열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시키고 오히려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 마냥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앞두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날 참석했던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여러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날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 11명 중에 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6명이든 5명이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의 인권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으면은 11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 약자 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한 그 배경에 약자, 법률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국가의 무시무시한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연약한 약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놈들은 뭐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약자도 아닌 그 강자였던 윤석열과 또 심지어 범죄자들 그리고 극우 일본 단체들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를 방해한 극우 단체에게 이들을 우선권을 보장하라. 우선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비호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약자로 규정 지으면서 보호해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권력자를 비호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그런 악한 지금 짓거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놈은 김용원하고 김용현이나 김용원이나 한 끗 차이네요. 현이나 용현이나 용원이나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 정말 밥맛 재수없게 생기고 말하는 뽐새 보면은 정말 어떻게 졌던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하면서 고액 연봉을 쳐가면서 혈세를 써가면서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극우 파시스트 같은 일들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가.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보편적인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의 인권을 국민의 힘 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힘인권위원회든지 아니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거기에 극우 쪽에 이 범죄자 새끼들을 비호하는 그런 인권회의 이 삐뚤어진 이 역사관과 이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정말 진정한 약자는 외면하고 강자가 권력자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것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범죄 사실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그런 허상을 쫓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거짓과 궤변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자기들이 지들이 하는 행동은 떳떳하고 올바르고 합법적이고 또 대통령의 정당한 통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범죄자를 비호하는 이놈들은 정말
하루빨리 이 사퇴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수사를 해서 제대로 정권이 바뀌면은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서 이들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이 지금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데 정말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과 민족 앞에 이들이 행한 것은 거의 친일파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일본군 위안부 수요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 구구단체가. 이게 친일파죠. 친일파 구구단체가. 왜 그거를 방해합니까? 피해자 국가인권위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일본군 위안군을 끌려가서 위안부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것이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마치 그게 무슨 화대를 받기 위해서 했던 그 위안부가 뭐 성노예, 성매매자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도를 시켜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이런 놈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극우 단체고 또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피해자인 국민들 그리고 위안부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위안부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 극우 단체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위안부를 보호해야 되고 이들에게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인권위 직원들이 참담함을 호소하고 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축소판인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고 비정상이 지금 정상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앞뒤가 바뀌면서 지금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국가인권의 이 안창호 위원장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겼지만은 정말 어떤 친일파적인 모습도 보이고 지금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이런 일을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김용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자, 이 인종청소범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비호하고 옹호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들은 나치나 파시스트에 의해서 그 수많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 간 거예요? 범죄자들의 인권은만 중요하고 그러면은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600만이 학살이 되는데 나치 히틀러를 따르는 이 나치스트의 이 전범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보호하고 그러면 600만의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인권은 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행했던 총칼을 들이대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체포, 구금, 사살, 폭파 이렇게 폭력적으로 정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 부당한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챙겨주면서 그러면은 이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과 지금 이 내란 사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적인 정신적인 손실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새끼들은 정말 국가인권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국힘 인권위원이고 성렬이 인권위원이고 정말 오히려 이들이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을 정말 청산하고
탄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위가 할 일이 아니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감싸는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안건을 추진하고 나선 건데 모두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도 국가인권위에 몰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입구를 막고 인권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 반대. 김일성은? 김정은은? 시진핑은? 됐습니다. 좋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긴급 구제 안건도 접수해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사사건 자료 활용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사용을 멈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군사령관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소 증거로 채택하지 않게 막아달란 요청입니다. 문상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령관들에 대한 진정도 접수됐습니다. 접수자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이었습니다. 구속된 사령관들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측이 사령관들의 동의를 얻어 진정을 접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속된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사령관들의 접견 제한을 풀어달란 요청을 인권위에 넣은 겁니다. 김 전 장관과 사령관들 인권 보장 안건 역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인권위 조사관들을 구금시설로 급파했지만 일부 사령관들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곧장 임시회의를 열어 긴급 구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는 겁니다. 인권위 내에선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